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도내 정당들은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상대 후보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필승을 다짐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총출동한 더불어민주당 제주 선대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겨냥해 정권을 잡은 듯 보복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 보복에 검찰 공화국 시대를 막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실 것을 도민 여러분께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 제주 선대위도 대선 승리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선거운동 돌입을 알렸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환경수도 공약은 이미 10년 전부터 추진된 정책이고 기본소득 시범 도입은 도민을 속이는 사기 공약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햇빛이나 바람에서 얻은 수익금은요, 재정이 아닙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수익입니다. 우리가 얻는 수익을 갖고 왜 지가 와서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으로 주겠니 말이니 이런 말을 합니까? 이건 제주도민을 현혹하고 사기치는 거다. 좀 분명히 그렇게. 정의당 제주선대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가 거대 양당의 복수열전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고 유력한 어느 후보도 제주를 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토건,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심상정 후보에게 제주도민들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국민의당 제주선대위도 양당 후보의 자질 문제를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완벽하고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두 사람의 후보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선출해 줄 만한 충분한 인격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정당들은 오늘 출정식을 갖고 거리 연설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도내 언론 4사 보도 편집국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공동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제주에 대한 생각, 또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후보님에게 제주는 어떤 곳인지 평소 제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제주가 워낙 아름다운 곳이어서 제가 일부러 여행을 안 오고 신혼여행을 오기 위해서 아껴뒀던 곳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본다면 제주가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안타까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뭔가 대선 대책을 만들고 정말 세계에 내놓을 환경도시로 또 평화 인권도시를 만들고 싶다. 저희가 제주 해저터널을 구성하게 된 것은 첫째는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흐름에서 유럽은 이미 국내선들을 폐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고속철 중심의 육상교통 중심으로 전 국토 교통체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좀 특수한 면이 있죠. 과연 이게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것이냐 하는 점, 또 두 번째는 제주 경제에 과연 터널로 연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어서 그야말로 검토 한번 하다가 저희는 이제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 편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제주의 성장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만큼 이제 여론이 팽팽한 상태여서 이럴 때는 신속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일단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또 많은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정말 있는 대로 다 내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보상 문제는 일단 예산 규모와 1인당 그 배보상 금액 자체가 법원의 판결 금액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문제, 거기다가
당시의 특수한 사정에 따른 가족 관계 또 상속 관계 문제들이 잘 정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은 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 희생자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 100%는 아닐지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진 방향의 개선책을 꾸준히 찾고 실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경론이 벌어지고 또 우리의 보험 체계나 또는 비영리 병원 의료 체계 이걸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주의 외국 자본에 의한 영리 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동의하고 더하기 빼기 다 해봤을 때 종합적으로 과연 이익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긍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외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투기, 그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 또는 난개발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들이겠죠. 또 한편으로 섬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살려서 저는 국제적인 관광 도시, 관광의 섬으로 또 환경의 섬으로 또 제주가 가진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특장점을 발휘해서 발전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제 전국을 5개의 수도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밖에 없는 강원, 제주,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좀 더 자치권도 강화하고 또 재정력도 강화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도 강화하는 분권이 좀 심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대선은 누군가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거나 특정 정치 세력에게 정권을 쥐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고위험군 위주로 개편되면서 입원 환자를 둔 보호자나 간병인들은 자비로 1회에 10만 원이 넘는 PCR 검사비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검사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지만 일주일 뒤에야 시행돼 적용을 앞당겨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A씨는 최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입원 환자를 돌보려 병원에 들어가려면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검사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회 검사비는 10만 원대, 병원에 출입하려면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해 적어도 일주일 2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한 달이면 검사비만 80만 원 정도입니다. 환자와 함께 이제 퇴원을 하고 다시 PCR 검사 받아서 다시 다른 환자를 받아서 들어가고 들어갈 때 10만 원 내고 또 이틀 검사 받아서 또 10만 원 내고 뭐 이런 경우가 되니까.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보호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다행히 정부가 이들에 대한 PCR 검사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1회 비용 부담을 4천 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시행은 오는 21일부터입니다. 동생이 들어갔는데 이제 교체를 제가 2, 3일 있다가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제가 또 PCR 검사를 또 받아야 된대요. 그럼 또 그것도 이제 지불을 해야 되고 가족들 부담이 되고. 방역 당국이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에게 적용을 검토하는 검사 방식은 취합 진단검사. 여러 명의 검체를 섞어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양성이 나오면 각 검체를 따로 검사해보는 방법으로 검사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늘 17일까지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3명. 나흘 연속 500명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진단검사 수요도 높아지는 가운데 입원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들 사이에서는 PCR 검사 의료보험 적용 시점을 앞당겨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여수에서 생활하던 아프가니스탄에서 건너온 특별 기여자들이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 채용되면서 150여 명이 거처를 옮기게 됐습니다. 일자리를 얻어 지역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본격적인 자립에 나서게 된 겁니다. 여수 MBC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해양경찰 교육원, 이른 시간부터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이삿짐 차량에 짐을 싣습니다. 이삿짐 차량에는 캐리어와 박스로 가득합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의 채용이 확정되면서 29가구 157명의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퇴소해 울산으로 거처를 옮기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한국을 찾은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이 여수에서 약 6개월간 한국 정착 교육을 마치고 이른 아침부터 지역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오늘 여수 해양경찰 교육원 실내체육관에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에 대한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제2의 조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에서 잘 교육받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퇴소한 이들은 울산 동부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측이 제공한 사택에서 머무를 예정입니다. 또 울산 출입국과 외국인 사무소, 울산시 교육청 등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정착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지역사회 정착 이후에도 특별 기여자들의 정착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합동지원단은 해체되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것이고 또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합동 서포터스가 이미 발대식을 가져서 이분들 한 가구 한 가구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89명 중 349명이 인천과 울산 등의 지역에 정착한 가운데 나머지 30명은 오는 9월을 끝으로 모두 퇴소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첫 퇴소를 시작한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 이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다시 한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아침 기온 4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체감 추위는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요. 아침 출근길 두꺼운 겉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다시 눈 소식도 있습니다. 따뜻한 서해상으로 찬 공기가 지나면서 눈구름대를 만들겠는데요.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산지에 눈이 시작되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눈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중산간 이상 지역으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눈이 쌓일 수 있겠는데요. 모레까지 눈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정월대 보름인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서요. 밝은 보름달을 감상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북부 지역 4도, 동부 지역 3도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6도, 서부와 동부 지역은 5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가운데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모레 아침에는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주말에도 비 또는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이 오는 6월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4.3 희생자 보상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한 제주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상금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되며 생존자를 1순위로 첫 지급은 오는 9월을 전후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 재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재원아파트 재건축 설립 준비위원회가 지난해 말 신청한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아파트 토지 등 소유주 4분의 3 동의를 얻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는 현재 지하 3층, 지상 15층에 11개 동 700세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지난해 거래된 주택 10채 가운데 4채는 아파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주택 거래량은 16,910호로 재작년보다 17.3% 증가했고 거래 주택 가운데 39%는 아파트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주택 거래의 71%는 매매로 집계됐으며 증여는 11.5%로 5년 연속 10%를 웃돌았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행정시와 출자 출연기관 등에 적용하는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OECD와 국제노동기구의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넘도록 해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임금 체계로 제주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510원 인상한 시간당 1,660원을 생활임금으로 확정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